진짜 오랜만에 할 것 같다. 한동안 내신한다고 안 했으니까. 자, 우리 그 개념원리 체크하면 좀 처음부터 해봅시다. 여기부터 쭉 빠르게 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1차원,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죠? 그치? X축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 A 점의 좌표는 X1 이렇게 될 것이고 B 점의 좌표는 X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 요거를 얘기를 할 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X1이랑 X2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그러니까 문자만 봐서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X1에서 X2를 뺍니다. 근데 여기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음수더라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절대값이 있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도 음수가 나오자 절대값을 취하면은 양수로 바뀌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면 거리라는 개념이랑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 다닌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이건 1차원에서고 2차원 우리가 흔히 보는 좌표 평면이죠. 여기에서 A점이 x1, y1 이렇게 있고 B점이 x2, y2 하고 있을 때 이런 거 여기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치? x축, y축 따로따로 나눠서 여기 x축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축 간의 거리 x축 간의 거리는 절대값 x1 빼기 x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의 거리가 절대값 x1 빼기 x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쵸? y축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똑같은 논리로 절대값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요래서 우리가 구하는 저 a, b의 길이는 근데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랑 같죠? 그냥 a 제곱과 같죠? 그치? 이거는 예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은 그냥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요걸 양변 제곱한 게 흔히 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1차원이나 2차원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3차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으로 가면 그 좌표가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것도 예전에 본 적이 있을 거야. 뭐 가끔 문제 같은 데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세 변의 길이 다 제곱해서 더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여기는 쉬우니까 따로 안 할게요. 문제 풀 필요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그냥 풀면 바로 나오니까. 그쵸?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뭐 필수 유형 이런 것도 여기서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점프를 합시다. 자, 다음에 13페이지 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모양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세 변의 길이 각각 다 직접 구할 수 있죠? 세 변의 좌표 다 나와 있으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뭐 여기 필수 4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필수 4번에 보면은 선분 A, B의 길이가 계산해 보니까 루트 65 선분 B, C의 길이가 2루트 13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루트 65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 삼각형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답을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만 적으면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뭐랑 뭐가 같은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뭐랑 뭐라고 같아야 돼? 변 A, 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두 변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떤 변이 같은지를 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세 삼각형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 A, B, C가 있는데 5, 12, 13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에서 삼각형 ABC를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여기 C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A, B 뭐 이런 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변 C가 빗변인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빗변인지를 써주셔야 돼. 괜찮아요? 비슷하게 여기에서 여기 그 변 C가 여기 있으니까 그 여기 변 C에 마주보는 각도 여기가 그 꼭지점이 C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C가 빗변인 이런 말 대신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그냥 이등변, 그냥 직각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가 빗변 혹은 뭐가 직각 혹은 어떤 두 변이 같은 이런 거를 조건을 확실하게 써주셔야 된다. 그냥 이등변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다음 유형 거리의 합의 제곱에 이런 것도 역시 그냥 숫자 세우면 되죠. 그치? 계산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A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가 4,6 이렇게 있고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습니까? y축 위의 점이니까 0, A 뭐 이런 식으로 들 수 있겠죠. P니까 뭐 P라고 넣어도 되고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이거 그대로 써주면은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여기는 4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세우거나 이 식을 쭉 전개를 해주니까 얘는 우리가 아는 뭐가 되더라? 2차 함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몇이냐? 36, 16, 53 하고 나오겠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되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공통수학 1을 계속 해야 될 이유예요. 자,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건 중3에서 해봤네. 어떻게 되니? 이 정도는 이제 빨리 할 수 있어. 저는 이제 여러분 다 할 줄 알죠?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몇이냐 18이니까 이렇게 되겠군.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A가 3일 때 최소값 35 하고 나오겠군. 이런 식으로. 괜찮아? A가 3이니까 그때 P의 좌표는 0,3이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뭐냐 우리 집합명제 할 때 그 집합명제에서 명제 맨 뒷부분에 그 뭐지 산술기하 생각나는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응?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요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산술평균이 뭐야? 그치? 기하평균이 뭐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얘를 산술 이걸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였지? 산술평균에서 둘이 같을 때.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배운 친구들 한해서. 에라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기억은 나는데 저걸 어떻게 적게 돼요? 응? 저게 이거? 저게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2 곱해가지고 요거를 여기 2 곱하면 2 루트 AP 제곱 BP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 등호 성립하면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배웠다면은 그러니까 뒤에 걸 배웠다면 앞에 거 문제 이런 걸 또 써먹을 수도 있다 이거야. 모의고사용으로 그런 문제가 꽤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에 필수 6번. 자 이거는 이제 그림에다가 말하자면 우리 이제 이 그림만 보면 이건 순수한 도형 문제 같잖아. 그치? 여러분 이거 이름 기억나십니까? 파푸스 정리 기억나요? 모르겠다. 자, 그런데 요 파푸스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요 이야기를 증명을 할 때 여기 좌표 평면을 여기다 만들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원래 그림에는 좌표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좌표축을 내 맘대로 설정을 했죠. 근데 좌표축을 설정할 때 어디를 원점으로 잡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를 원점으로 잡은 거야? M점을 원점으로 잡은 거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더라. 자, 그러면 C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돼? 여기 길이를 편의상 A라고 둡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0 이렇게 되고, 그럼 B의 좌표는 뭐 콤마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A, 0.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B, C 이렇게 둡시다.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림에서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좌표 평면을 내 맘대로 사실 그러니까 좀 억지로 하면 B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A를 원점으로 잡아도 돼요. 물론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안 한다 뿐이에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봅시다. AB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요거를 이제 따로 써보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됐으면 AB 제곱 어떻게 돼요? AB 길이 요거의 제곱 어떻게 돼? 요거 그냥 아까 그 구한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계산해주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여기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에서 없어질 테니까. 자, 다음에 그 우변을 보면은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더라. 응? 그쵸? 자, 그러면 AM 제곱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곱해져 있고 AM 제곱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하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BM의 제곱 여기 길이잖아. 그치?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하기 A의 제곱 하니까 오 진짜로 얘네랑 얘네가 똑같구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괜찮아요? 그치? 이거를 더러 뭐라고 하냐면은 파푸스의 중선, 파푸스는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건데 중선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이거 가지고 시험을 공부하러 갈 때가 되면은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한 무언가도 배워야 돼. 이름만 알아두세요. 스튜어트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써야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더 빨리 풀리는 거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근데 너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내년 2학기쯤 될 때는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지금은 이게 중선 정리라는 거다. 이름은 기억해 주시고 공식도 써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그 13번이 스튜어트 정리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옆에다가 스튜어트 정리라고 써주세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 인터넷 쳐보시면 나무위키라도 나올 거고. 스튜어트 정리. 스튜어트라는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따로 하진 않을 거고 그것까지 하기 너무 복잡해서. 자,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시고 여러분 이거 숙제는 내가 여기 지금껏 풀 거 다 할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17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실력업 있죠? 그거는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알았지? 실력업 같은 건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그거는 하지 말고 그 재활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문제만 풀어봅시다. 옛날에 다 풀었는데 지금 다시 어차피 다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침 난 잘 됐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책을 가져왔으면 난 노트에다 다시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마침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다 다시 풀고 채점도 다시 하고 그러면 되겠지 뭐. 자, 선분의 내분점입니다. 자, 내분이라는 게 뭐예요? 안쪽에서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어떤 선분 A, B가 있어요. 그치? 얘는 x1, x1 그러니까 좌표 수직선이라고 해서 x1, x2 이렇게만 있다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여기 AB 선분 안쪽에 어떤 점 P가 있더라. 괜찮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 AP 대 MP의 길이가 M 대 N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분점의 정의는 무엇이냐? AP 대 PB 혹은 BP라고 해도 되고 이것이 M 대 N이 되는 점 P의 좌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M 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런 표현의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P의 좌표를 대체 어떻게 구하냐? P의 좌표를 대체 어떻게 구하냐? 그치? 이거 여러분 공식 외우고 있나요? 이거는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하지?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뭐더라? 여기 m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 되더라. 기억나십니까?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 오케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P의 내분점의 좌표더라. m 대 n으로.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게 1대1로 나누게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겠어? 1대1 내분은 곧 중점의 의미겠죠? 그치? 중점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x1 플러스 x2 이런 식이 되겠더라.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m 대 n이 되는 게 여기 p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대 2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AB보다 바깥쪽에 여기 Q가 있어서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는 뭐라고 하죠? 외분점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이왕이면 외분점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외분점은 얘랑 완전히 똑같은데 뭐만 바뀌더라? 부호만 바뀌더라. 그래서 여기 부호로 바뀌는 이거는 외분점이더라. 왜 외분이냐? 바깥쪽에 있잖아요. A, B 선분의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분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것까지 알아두면은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선 빠졌어요. 이제는. 근데 여전히 계속 시험에는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좌표 19페이지 보면 좌표판 2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건 아까 전에 거리할 때랑 비슷하게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분점 방금 얘기한 거 있죠? 그치? 이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는 연습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필수 7번 이거는 잠깐 연습 좀 해봐야 되겠네. 필수 7번 같이 풀어보고 29번 정도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7번 같이 봅시다. 3,1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C가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를 2대 3으로 내분을 해야 된대. 요게 P. 그치? 그 다음에 B, 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Q.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계산해보자. 자,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빨리 계산해야 되면 여기 서로 2, 3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치? 그러면 B의 좌표에다 곱하기 2를 하고 A의 좌표에다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X좌표니까 2 곱하기 B의 좌표 요거 괜찮아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A의 좌표 3 이런 식으로 그치? Y좌표도 똑같이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B의 Y좌표 마이너스 4 더하기 3 곱하기 X의 좌표 A의 좌표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Q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해봅시다. 29번만 한번 연습해봅시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29번 P의 좌표 몇 콤마 몇이 나옵니까? 3,0 하고 나옵니다. 괜찮아요? Q의 좌표는 4,0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둘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7,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선분의 내분점의 활용. 여기선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필수 9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A점이 2,3이고 B점이 마이너스 3,5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분 A, 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얘가 Y는 X 플러스 6 위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치? 여기를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K 곱하기 몇이 돼야 됩니까? K랑 뭐랑 곱해야 돼? B의 좌표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치? B의 X좌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겠고 Y좌표도 똑같이 K 플러스 2분의 K 곱하기 몇이 돼야 됩니까? B의 Y좌표니까 5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걸 정리를 해주면은 B는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식으로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이 그대로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 더하기 6 이런 식이 되겠다. 이거는 K 플러스 2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K 플러스 2 곱하면 이건 싹싹 사라지고 그래서 정리 여기 K 플러스 2 이렇게 붙을 테니까 5K 플러스 6이 3K 플러스 16과 같겠다. 그래서 K는 5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뭐 딱히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식에다 집어넣는 과정만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발전 10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발전 10번에서 자 A는 2,3, B는 마이너스 1,6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식을 A, B가 3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C가 어디 위에 있냐 그러면은 C가 A, B의 연장선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연장선 위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 B가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여기를 쭉 연장해서 C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C가 선분 A, B의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으면 아까 전에 어떤 걸 쓰면 좋죠? 외분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더라.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비율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몇 대 몇으로 비율로 얘기했으니까, 그치? A, B 대 B, C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3대 1이어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 B 대 B, C의 비율이 3대 1이 돼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외분점이나 내분점의 정의가 뭐였죠? 이거 그대로 외분점, 내분점을 3대1로 외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를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게 어떤 점에 AC 점에 대해서 AC 대 BC 요거를 보는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해석할 때 요 그림이랑 같이 점 C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예요?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혹은 이거 외분을 아는 경우 내분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쓰면은 A, B 대 BC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점 B가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외분이랑 내분으로 따로 설명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3대 1로 점 B가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한다. 이게 지금 여기 답에 있는 풀이고요. 우리는 외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외분으로 점 C가 A, B를 4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한번 여기다 맞춰서 식을 썼다. 4대 1로 외분해야 돼. 그러면 C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외분은 다 빼는 거라 그랬죠? 4-1 분의 4 곱하기 B의 좌표랑 곱해야 되겠죠? B의 X좌표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더 여기도 빼기 1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고 4-1 분의 4 곱하기 B의 Y좌표 6 빼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3분의 여기 몇이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1이지. 21이니까 7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7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내분점을 이용한 풀이고 이렇게 적은 거 외분점을 이용한 풀이인 거죠. 이것도 한번 적어 두십시오. 우리가 외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걸 고지고대로 3대1이라는 비율을 배웠다. 이걸 3대1로 외분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요걸 4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적어주세요. 여기 옆에 외분점 쓸 때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요 그림이랑 같이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외분점을 이용한 다른 풀이 거기 빈칸 같은 데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필수 11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사실 여기서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치 중점 같은 거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중점을 활용하려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 수십 개가 있죠.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였더라? 이거 작년에 내신할 때 죽어라 했을 텐데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었죠. 그치? 거기서 나오는 성질들이 뭐 길이도 같고 중점의 길이를 2등분하고 뭐 블라블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작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성질들 한 5-6개가 쭈루루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도형 관련된 특히 이번에 뭐 원도 있을 거고 삼각비도 있을 거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어떤 경우다? 거기 풀이 맨 첫 줄에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더라. 괜찮냐? 요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에서 있는 거더라. 괜찮니? 오케이.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점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역을 하는 거죠. 그치? 써먹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38번에 마름모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마름모가 정의가 뭐였더라? 응? 마름모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러면 걔네들의 성질이 뭐였죠? 마름모.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수직 2등분 하더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써야 돼? 서로 마름모의 거기 밑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마름모의 성질 중에 뭐라고 써야 된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하더라 이런 거를 적어주셔야 쓸모가 있겠죠. 괜찮아요? 지금 거기 그 확인 체크 38번 마름모의 성질이 무엇이 있나?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하더라. 괜찮아요? 그 서로 수직 2등분 하니까 여기서는 2등분이란 말에 주목을 해서 서로 대각선의 중점이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것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하더라.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중점이 서로 같더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같은 걸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다음 필수 12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2 때 배웠는지 1때 배웠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계 이등분선 정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치? 가계 이등분선 정리 뭐였죠? 여기를 가운데를 D라고 두면은 A, B 대 A, C가 B, D 대 D, C 이렇게와 같더라. 괜찮아요? 그치?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와 같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거 기억하시죠? 요런 것도 같이 이것도 이제 예전에 배운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에 끼워 넣을 만하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어?
AB 대 AC가 BD 대 DC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몇이냐? 13이고 AC의 길이가 5하고 나오니까 D 여기에서 그러니까 AB랑 AC가 5랑 13이랑 5잖아. 그쵸? 문제에서 13 대 5니까 BD 대 DC가 13 대 5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D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이제 네모가 쳐져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채워야 돼. 뭐라고 채우면 되겠습니까? 선분 BC를 13 대 5로 어떻게 하는?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할만해요? 좀 기억이 납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사실 무게중심은 옛날에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치? 자, 여러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기준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어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 중점.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다른 말로 중선이라고도 하죠. 괜찮아? 그치? 그래서 중선, 그 다음에 B에서 여기 AC를 이등분하는 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어주고 C에 대해서 똑같이 그어주면은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중학교식의 정의는 무엇이냐? 중선의 교점이더라. 중선이 뭐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괜찮아요? 그치? 이게 정의이고 정의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성질이 뭐가 있죠? A, G 대 G, P 얘가 뭐가 되더라? 2 대 1이더라. 기억나십니까? 그치? 2 대 1인 거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나? 비슷하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삼각형 AGC 얘는 어떻게 되더라?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더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요거랑 비슷하게 삼각형 GBP 여기 삼각형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이더라? 6분의 1이더라. 뭐 이런 것도 다 기억나시죠? GBP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주르륵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삼각형 세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이제 세 점이 좌표로 주어졌을 때, g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사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론상 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BC의 좌표라니까 P의 좌표도 알 수 있죠. 그치? 그리고 G는 여기에 P의 좌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건 식은 쓸 수 있겠죠. 귀찮아서 안 쓸게요. 뭐 중점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P를 구했으면은 G는 선분 AP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그 점입니까?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더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다 구하고 나니까 G가 정확히 몇이 나오더라? 세 X좌표에 마치 평균처럼 나오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거는 계산 과정은 다 나오니까 지금 제가 쓰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조금 빨리 구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는 까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외울 수 있는 게 한가득이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이런 거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 밑에 보충 학습도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삼각형 ABC를 각각 M 대 A 세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죠. 거기 아님 27페이지야. 27페이지 밑에 보충학습 거기에 보면은 삼각형 점 D, 점 E, 점 F가 변 AB, BC, CA를 M 대 N으로 내분한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어떻다?
같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제가 한 말을 정리해서 어떻게 나누더라도 각 변을 어떻게 나누더라도 그거의 무게중심은 그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더라. 이런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고 나중에는 이것도 증명도 할 수 있으면 좋다. 뭐 증명은 계산이 귀찮고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특별히는 안 하겠는데 할 수 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러 갈 때 내년 2학기쯤에는 직접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뭐 요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발전 14번, 그러니까 29페이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세 변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세 변이야, 세 꼭지점이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더라.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P의 좌표를 모르니까 P를 x, y라고 둘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 식을 다 x랑 y라는 식으로 쭉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A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B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BP의 제곱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CP의 제곱 C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를 싹 정리하면은 싹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올 것이냐? 3x 제곱 다음에 몇이 나오냐? 14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또 3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y 하고 식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죠. 계산이 좀 여기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계산이 제가 지금 안 할게요. 귀찮아서 암산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마치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그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묶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몇의 제곱이 되겠어요? 3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같은 논리로 여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여기는 3으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죠? 그치? 이게 뭐가 될 거야?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뒤에 상수항도 뭐 어떻게 나오겠죠? 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공통수학 1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얘네가 실수잖아.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죠?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여기 숫자는 절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x가 몇일 때 최소야? 4, 그 다음에 y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y 마이너스 3. 3이구나. 미안해요. 2라고 썼구나. 힘들이 쏘리. 이렇게. 괜찮나요? 미안. 자, 그러면은 4,3 즉 p가 4,3일 때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4,3이 알고 보니까 삼각형 ABC의 무엇과 같더라? 무게중심과 같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다. 괜찮아요?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이것이 무게중심과 같더라 뭐 이런 거고요. 오케이, 뭐 무게중심도 이 정도면은 일단은 괜찮겠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네. 그러면은 여러분 연습 문제 있잖아요. 30페이지. 여기에 짝수분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46, 48, 50, 52, 54, 56.
56 뺍시다. 54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뭐 틀린 거 질문 받고 이렇게 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하기는 했지만은 자, 직선이란 게 결국 만들어지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응? 점이 몇 개? 많이. 두 개만 있어도 하나로 고정이 되죠. 물론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지만, 그치? 점 두 개만 있거나 혹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랑 기울기랑 점 하나 이렇게 돼도 그 직선의 방정식 하나로 딱 고정이 되죠? 그치? 그런 다음에 뭐 여기 점 두 개의 약간 변형 같은 버전인데 x 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이랑 y 절편 이렇게만 있어도 결국 점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다 알고 사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이 있던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될 수 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배웠던 내용들이랑 하나 합치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 이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래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기울기가 뭐랑 같다? 탄젠트 60도와 같다. 탄젠트 60도라서 루트 3과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이런 건 괜찮죠? 그렇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잘 안 배웠던 거 거기 35페이지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런 거는 우리가 배우긴 했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x, y 좌표가 3 이렇게만 유지되고 기울기가 0인 경우죠.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기울기가 0이니까 0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y는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거는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을 여지라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배웠을 거예요. x가 항상 1인 그치? 이거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x 증가량이 아예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약간 특이한데 얘는 직선의 방식으로 나온다. x는 1 이렇게도 나오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y축의 평행하고 x축의 수직한 이런 방정식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치? 근데 요거의 단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거의 한계가 있어. 이거의 한계는 요게 요런 것 중에 어떤 거를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y항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는 1 이런 빨간색 그 x축의 수직하고 y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야. 요 식으로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는 x는 1과 같은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버전으로는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식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b가 지금 여기 x는 1인 그래프는 a가 1, b가 0, c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b가 1이기만 하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ax 플러스 b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쓸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되고 자, 근데 여러분 35페이지의 맨 밑에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거는 좀 더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치? 근데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평행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직선 두 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평행하는 경우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랑 일치를 제외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 것이고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교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괜찮아? 여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무수히 많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이렇게도 있고 뭐 등등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것들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뒤에다가 k 곱하기 얘를 집어넣더라. 이런 식으로 k라는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어서 k 값에 따라서 k가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k가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k가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보충학습의 제목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괜찮습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충학습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앞에 거 식은 쉬운데 여러분 필수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써먹는 거라서 한번 해보자. 자, A가 마이너스 7,3 그 다음에 B가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얘랑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3대 2로 내분하는 점부터 구해봐야 되겠지? 이거 공식 한번 써봅시다. 얘를 여기 내분하는 점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몇입니까? b의 좌표 3 곱하기 b의 좌표 2 곱하기 a의 좌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맞지? 그러니까 3 곱하기 몇이 돼야 돼?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3 플러스 2분의 똑같이 3 곱하기 몇이죠? 마이너스 8 더하기 뭐 잘못했나? 7이랑 3이랑 9. 그래? 내가 A4를 잘못 썼나? 이런 7,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여기는 몇이냐? 6, 14니까 20이라서 5분의 24, 여기는 5분의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4, 마이너스 6이랑 5, 2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한쪽에서 한쪽을 뺀다. 이 규칙만 지키면 돼. 그치? 저는 여기에서 여기를 뺄게요. 5 마이너스 4 x 증가량분의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8일 것이다. 자, 그럼 y는 8x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5,2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8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를 굳이 고등학교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8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8은 0이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 같은 얘기지.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나머지는 한번 연습 문제니까 해보시고 자 필수 3번 자 필수 3번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x 절편이 6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막 설명할 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x 절편은 x 절편이 6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x 절편이 6,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다? 틀린 겁니다. 오케이? x 절편은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응? 그 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x 절편이 6이다. 이런 식으로 x 절편과 y 절편은 숫자 하나여야 되죠. 절대 점이 아닙니다. 오케이?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해놨고 x 절편이 6이다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6,0이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똑같이 y 절편이 뭐라고 나와 있냐? 어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는 거다? 0,-2를 지나는 거다. 이러면 우리가 두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식을 빨리 외웠으면은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뭐 이렇게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외우라고 안 해요. 그냥 요거 두 점 찾아서 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것도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수가 있겠다. 절편 얘기하고 싶어서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필수 4번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직선이 만들어지려면은 직선이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면 된다 그랬죠? 2개만 있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선 3개가 직선이래.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고 하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뭐 A, B, B, C 잡든 A, B, A, C를 잡든 그치? 어떻게 점을 잡아도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같으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왜냐면은 B의 기울기면서 A를 지나고 그치? 어떻게 두 개를 잡아도 겹치는 점이 있잖아. A, B, B, C 잡으면 B가 겹치고 A, B, A, C 잡으면 A가 겹치고 괜찮아요? 한 점은 겹치는 가운데 기울기도 같으면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직선이 한 점 위에 있어야 되면은 A, B 어떤 두 점을 잡아서 A, B의 기울기랑 B, C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다. B, C라고 해도 되고 A, C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뭐 그 문제에 있는 미지수를 잡으러 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잡아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필수 4번 문제 나머지 풀어보면은요. A가 3,2고 B가 1,-A 그 다음에 C가 A,5니까 여기서는 A, B라고 잡으면 여기 나머지는 뭐 A, C 하고 잡아도 큰 문제가 없겠네. A, C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뭐 큰 문제 없죠? 그치? A,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 3-A에서 B를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야 되니까 2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A, C 이렇게 있으면은 A에서 C를 뺀다 이렇게 하면 3-A분의 여기도 A에서 C를 뺀다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분수 같은 거 분수가 분수랑 같다 이럴 때 빨리 계산한 법 뭐가 있죠? 기억나시나? 빨리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해서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2 순서 바꿨고 3-A 곱한 것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겠다. 정리해주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맞나?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6 한 것이 마이너스 6이더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더라. 이렇게 돼서 A 값이 두 개 2차원 형식의 A 값이 두 개 나오겠죠?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A는 4 또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우고 4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70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필수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5번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여기 답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할 거고 이 말만 할게요. A를 지나고 문제에서 중요한 게 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조금 이제 비틀어서 A가 이렇게 위에 있도록 그려주면은 A를 지나면서 A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를 지나면 되겠습니까? 높이는 똑같으니까 BC의 중점인 M을 지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나는 요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A와 선분 BC의 중점
m을 지나는 선분 AM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선분 AM의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뭐 비교적 쉬운데요. 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그 확인 체크에 있는 내용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 하면 어디를 지나면 되겠습니까?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그 확인 체크 72번 같은 경우죠.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응? 그 마름모라 그러면은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 여기 마주치는 여기를 지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혹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디를 지날 때 서로 2등분해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 뭐 이렇게 지나도 2등분하고 그치? 이렇게 지나도 2등분하고 어떻게든 2등분할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름모 혹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 대각선의 중점 혹은 만나는 점 여기를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더라.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예전에 중학교 때 했던 그 사각형의 성질 이런 거랑도 연관이 계속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악질인 문제가 여러분 등변 사다리꼴 뭔지 기억하십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뭐였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인데 양쪽에 이제 서로 평행하지 않는 쪽이 길이가 같은 게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런 거 넓이 2등분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악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문제 나오기도 해요. 물론 잘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더라.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부터 등변 사다리꼴 성질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실제로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하더라. 자, 6번 필수예제 6번도 간단하게만 하고 가봅시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아는 게 우리가 제일 익숙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모두 알면은 충분히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겠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AC가 양수고 BC가 양수래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A분의 B, B분의 A랑 B분의 C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하나 뭐 A가 양수인 경우 막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겠죠?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수학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BC의 부호에서 B분의 C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주 쓰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실수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런 것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괜찮아? 근데 여기서 특별히 B는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자, 그러면 B가 0이 아니라면은 B가 0이 아니라면은 B의 제곱은 항상 양수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BC가 0보다 크잖아. 그치? B분의 C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나누기 뭘 하면 되겠습니까? B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B분의 C가 나오겠죠. 근데 B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고? 양수라고. 그러니까 양수로 나눠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면 B분의 C도 역시 양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B분의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얘는 뭐가 y절편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개에서 자, B분의 A를 알고 싶어. 그치?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 둘을 한번 곱해봐. 양수 곱하기 양수죠. 그러면은 A, B, C의 제곱은 양수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나눠도 돼? B의 제곱, 여기 각각의 숫자들이 다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C 제곱도 역시 항상 양수겠죠. 괜찮아요?
나누기 C 제곱을 하면은 얘도 항상 양수니까 A, B 역시 양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A, B가 양수면 여기서 또 여기를 뭘로 나눠주면 돼? B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B분의 A 역시 양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B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는 이제 양수예요, 음수예요? B분의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더라.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다.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식이 직사의 방식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2, 3, 4 사분면을 지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근데 이제 2번은 비슷해. 요거 1번이랑 거의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3번이 좀 특이하다. 3번은 AC는 양수고 B가 0이래요. B가 0이면 뭐가 없는 거야? Y가 없는 거죠. 즉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A분의 C 좌표를 알면 되겠죠? 그치? 여기 AC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나눠주면 A분의 C 뭘로 나눠줘야 돼? 여기를 A 제곱 즉 양수로 나눠주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A분의 C가 양수더라. 그러면 여기는 결국 음수가 되겠죠? 예시로 뭐 X는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1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음수인 것들을 지나는 이런 빨간색 직선 같은 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는 거야? 2, 3 사분면을 지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이용해서 BC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다른 걸 안 건드리고 바로 B분의 C, A분의 B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단순한 조작만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근거가 되는 게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다라는 제가 자주 강조했던 공통수학 원의 내용 같은 거기도 하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5번 한 번만 해봅시다. 75번. 간단하죠? 지금 했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자, 75번의 답은 3번 하고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번에 답 못 풀었니? 다 했어? 못 풀었어? 그래? 왜 뭘 틀렸지? AB랑 AC 다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2를 곱하면 A 제곱 C니까 BC의 부 구할 수 있고 괜찮아? 그치? 뭐? 몇 번이라고 그랬어? 4번. BC 계산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BC 계산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AB랑 AC가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걔네 둘이 다 곱하면 A 제곱 BC가 음수가 되겠다. 괜찮아? 거기서 A 제곱으로 하면 BC가 음수.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그 필수 7번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왜냐면은 공통수학 원과 겹쳐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이 말에서 식을 일단 써보면 2-k의 x 플러스 3k-1의 y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원 이야기와 겹치는 지점이다. 그쵸?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K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죠? 그치?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다. K에 대해서 K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항들 해주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아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내면 K의 개수도 0 K가 없는 상수항도 0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연립방정식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
2x-y-5도 0이어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x는 3, y는 1 하고 나온다더라.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3,1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은 k가 몇이든 간에 3,1은 항상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막 제멋대로 바뀌는 이런 직선일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요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더 연습해야 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진짜 해보시면 되고 이걸 이 7번을 조금 그 발전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8번을 한번 풀러 가봅시다. 다음 쪽 42페이지에 8번을 한번 풀러 가봅시다. 자, 하나의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직선이고요.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런 직선이더라. 그치? 자,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직선은 쉽죠? x 플러스 y가 2 돼야 되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y는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y절편이 2, x절편도 2 이런 직선일 거예요. 이거는 뭐 그리기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고 자, 다 중요한 게 결국 요거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m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치? 아까 전에 요거를 여기 7번의 문제랑 엮는 거야.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냐 요 안에서 7번 문제를 한번 푸는 거죠. 그치?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이런 걸 풀 수가 있죠? 자, m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m 값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잖아. 괜찮아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랑 y가 몇이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어야 항등식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주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직선의 방식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네가 만나는 점이 1, 4분면이려면은 어떤 경우여야 되냐? 요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치? 1, 4분 내에서 만나려면은 그러니까 가장 그 좀 이렇게 기울기가 커져야 되면은 0,2를 지나는 이때가 가장 최대겠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최대가 아니라 그 초과 미만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1, 4분면이 아니잖아요. 그치? 기억나죠? 축은 4분면이니까. 그리고 가장 기울기가 낮을 때는 언제나 2,0을 지날 때일 것이다. 즉 우리는 여기 사이에 m값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mx-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어디를 지날 때? 0,2를 지날 때. 그치? 이때 m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지금 요게 1번 경우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m 0,2 집어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니까 m값이 몇이에요? 1 하고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이게 m값이 1일 때더라. 자, 그러면 2번 여기는 2번은 뭘 지날 때야? 2,0을 지날 때죠? 2,0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m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m값이 몇일 때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겠더라. 괜찮아요? 그치? 맞나 이게? 내가 뭐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나? 어쨌든 맞네. 뭐 좀 순간 이상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더라. 괜찮아요? 그치? 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네. 마이너스 1,1이지. 그림을 잘못 그렸어. 미안합니다. 왠지 이상하더라고. 기울기 m 값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그림이 이상한 거야. 다시 그릴게요. 에이씨.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를 지날 때죠? 그치?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때 이게 이렇게 1번이고 그치? 요거는 이렇게 될 때 2번이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정확히 1일 때랑 정확히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1, 3에서 만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초과 미만으로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이거 x가 아니라 m 값이어야 되는데 1 미만 이럴 때만 1, 4분면에서 만날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디냐? 78번 한번 해봅시다. 자, 78번의 답은 0초과 2분의 1 미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았을까요? 오케이. 틀리신 분은 다시 한 번만 해보시고 자, 필수 9번으로 가봅시다. 아까 전에 보충학습이라고 그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직선 2x-y-1은 0이랑 x-y-3은 0의 교점이랑 여기에 교점과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를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서 몇 구한 다음에 거기랑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계산이 복잡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요 두 직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보충수업 아까 보충학습한 거 다시 한번 개념으로 가보실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의 교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K라는 새로운 문자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괜찮아요? 이게 보충학습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직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직선이 2,2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K 값을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러면 풀이가 어때? 되게 간단해지죠. 이거 구하는데 드리는 이거 교점 구하는데 드리는 시간 직선의 방정식 따로 구하는 시간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왜 배웠냐라고 하면 계산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2,1을 지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1이 되겠죠? 그치? 1 플러스 K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K가 3분의 1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3분의 1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x-y-1 3분의 1 x-y-3 이렇게 될 거라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떤 식이 되냐? 3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는 0 이런 꼴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만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2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5 맞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내가 제대로 한 게 맞아야 될 텐데 뭐 정말 잘못했나? 식 잘못 쓴 거 있나 혹시? 아이씨 여기는 3분의 1인데 왜 마이너스 3분의 1을 썼어?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3분의 7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y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두면 뭔가 이상하죠? 그치? 3 곱해줘서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금방 끝나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내가 제대로 그린 건 아니고 대충 그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정석적으로 했던 건 여기 저기 그 교점의 좌표가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한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2,2랑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교점이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 몰라도 돼. 여기 교점을 지나고 어떻게 다른 직선이 뭐 수십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개 중에 2,1을 지나는 것만 골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면 계산해야 될 게 훨씬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80번 한 번만 해봅시다. 80번도 여기에 그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난 직선에 원점을 지나는 이런 걸 빼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면 계산이 조금 더 빠르더라. 자, 80번의 답은 K가 몇이 K는 뭘 도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x 플러스 3y는 0 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사실 이걸 다 하고 싶었는데 더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뒤에 이거랑 원의 방정식이랑 이거는 또 금요일로 하고 그러면 수업을 아예 따라잡는 시간을 한 번 더 늘려야겠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나서 함수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숙제는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45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까지죠? 46페이지까지 해오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스텝 2는 아니고 스텝 2는 하셔도 되는데 실력업 여기는 굳이 해오지 마세요. 알았죠? 스텝 2도 내 생각에는 꼭 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거기 답지 다 있으니까 답지 한번 찾아보면서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연습 문제보다 거기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잘 풀어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대부분 새로 줬으니까 여기다 푸셔도 되는데 이미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책에다가 풀 때는 다시 풀기가 힘드니까 노트에다가 풀어오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해보니는 그냥 계속 거기다 풀면 되고 다음 주에도 다음 것도 주고 할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이거를 금요일 정도까지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 명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제 그 복습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함수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수업한 거 혜문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책 읽어보고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뭐 지호랑 어떻게 시간 잡아가지고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날짜에 금요일 날 뭐 조금 일찍 와서 하던가